안녕하세요. 저는 이자벨라 멀로라고 해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35살로 역사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원이에요. 저는 연구소에서 옛 이야기와 과거의 중요한 사건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먼지 낀 책과 고대 두루마리에 감춰진 비밀에 매료되어 왔어요. 저는 역사가 오늘날 우리 세상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항상 믿어왔어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먼 나라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끼며 먼 곳의 신비에 빠져들었어요. 어느 조용한 오후 제가 도서관의 단골자리에 앉아 오래된 책을 읽고 있을 때 호기심을 자극하는 한 문장을 발견했어요. 그 책은 마치 다른 시간의 비밀을 속삭이는 듯한 신비로운 예언과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눈은 동쪽에서 한 작은 나라가 세상의 중심처럼 빛날 것이다 라는 문장에 멈췄어요. 처음에는 그저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한 예쁜 이야기, 즉 시적인 표현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속 읽어가면서 그 문장이 단순한 글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한 번도 제대로 탐험해보지 않은 나라를 가리키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의 생각은 어느새 캐나다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자주 폄하하던 한 나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한국이 세상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깊은 속에서는 한국이 역사와 혁신, 그리고 독특한 문화로 가득 찬 주목받아 마땅한 땅이라고 느꼈어요. 그날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이메일이 제 메일함에 도착했어요. 일본에서 온 다정하고 따뜻한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사쿠라 야마모토 씨의 이메일이었어요. 사쿠라 씨는 한국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명성이 자자했어요. 그녀의 메시지에는 한국의 아름다움과 정신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 풍부한 전통,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국민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어요. 사쿠라 씨는 한국이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발견하기를 기다리는 숨겨진 보석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사쿠라 씨의 초대는 저에게 짜릿하면서도 다소 두려운 감정을 안겨주었어요. 저는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고 새로운 나라로 여행을 떠나 그 비밀을 파헤친다는 생각에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녀의 말을 읽으며 제 마음은 마치 설렘으로 가득 찬 나비가 날아다니는 듯 했어요. 마치 대륙을 넘어 저에게 진실과 아름다움을 찾기 위한 여정에 함께하자는 제안을 받는 것만 같았어요. 저와 함께 오셔서라는 그녀의 메시지에는 한국을 보는 방식을 바꿀 이야기를 전해보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것이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어떤 곳일지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네온 불빛이 가득한 활기찬 도시의 거리와 북적거리는 시장, 시간이 멈춘 듯한 평화로운 사찰, 그리고 따뜻한 미소로 세상을 조금 더 친근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을 그렸어요. 아늑한 찻집에 앉아 어르신들이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모습을, 그리고 현대의 발명가들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창조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이 모든 경험에 대한 생각은 저를 모험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채워주었어요. 제 친구들과 스승들 중 몇몇은 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인 흥미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읽은 예언과 강한 연결고리를 느꼈어요. 오래된 잊혀진 책 속의 그 한 문장은 이제 제 생각과 꿈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동쪽의 세상의 중심처럼 빛날 비밀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자 결심했어요. 이번 여행을 떠나는 결정은 단순히 새로운 나라를 탐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제 자신의 진실을 찾기 위한 것이었어요. 저는 여행 준비를 위해 며칠 동안 한국의 역사, 빠른 기술 발전, 그리고 문화유산에 대해 읽었어요. 읽는 모든 기사와 듣는 모든 이야기는 저를 더욱 한국 방문에 설레게 만들었어요. 고대 궁궐과 현대의 고층 빌딩이 어우러진 조화로운 풍경에 대해 배웠고 곧 만날 사람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몇 마디의 한국어도 연습해 보았어요. 마침내 출발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짐을 싸면서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저는 토론토의 익숙한 거리들을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디려 하고 있었어요. 모든 위대한 모험은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번 여정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을 직접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사쿠라 씨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세상과 나누기 위한 준비를 마쳤어요. 지금 저는 희망과 호기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비행기에 앉아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했던 세상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혁신이 만나는 그 땅에서 이미 제 안에 설렘이 끓어오르고 있어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이 여정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아직도 한국에 첫 발을 내디뎠던 순간을 잊지 못해요. 긴 비행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공항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현대적이었어요. 제가 눈을 돌릴 때마다 유용한 정보를 보여주는 세련된 디지털 스크린들이 있었고, 심지어 로봇들이 여행객들에게 길 안내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마치 실제 공상과학 영화 속을 걷는 것 같았고, 모든 것이 얼마나 첨단인지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익숙한 얼굴이 반겨주셨어요. 바로 사쿠라 씨였는데 그녀의 환한 미소가 분주한 터미널을 환하게 밝혀주었어요.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바로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자벨라,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에 저의 가슴은 설렘과 모험심으로 가득 찼어요. 저희는 함께 서둘러 택시 승강장으로 향하며 이 활기찬 나라에서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어요. 서울에 있는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서울 도시는 제가 지금껏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빌딩들이 하늘 높이 솟아올라 맑은 파란 하늘을 유리 외관에 반사하고 있었어요. 거리들은 믿을 만큼 깨끗했고 사람들이 주변 환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주는 작은 세부 사항들이 눈에 띄었어요. 큰 건물뿐만 아니라 보도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방문객들을 환영하는 다채로운 배너와 간판들이 가득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 중 하나는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어요. 지하철에서는 젊은 분들이 주저없이 연장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가며 미소를 나누고 작은 친절의 순간들이 분주한 도시를 따뜻하고 연결된 느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캐나다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거의 눈길도 주지 않고 서두르는 모습을 자주 보았는데 때로는 무관심이 가득한 분위기가 감돌곤 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작은 친절 한 번 한 번이 제 마음을 가볍게 해주고 희망을 주었어요. 저는 이 순간들을 평소에 익숙한 모습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캐나다에서는 기술과 현대 디자인이 발달해 있었지만 때로는 공동체 의식이 일상의 분주함 속에 묻혀있는 느낌을 받곤 했어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이 느껴져 모든 만남이 개인적이고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저는 점점 더 미소를 지으며 마치 큰 가족의 일원인 것 같은 따뜻함을 느꼈어요. 택시를 내린 후 사쿠라 씨께서 저를 호텔로 데려다 주셨어요. 호텔 건물은 현대 건축미와 전통 한국 디자인 요소가 어우러진 멋진 모습이었어요. 내부 로비는 넓고 자연광이 가득했으며 벽면에는 한국의 길고 풍부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예술 작품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마치 과거와 현재가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무대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숙소에 정착한 후 사쿠라 씨와 저는 서울을 탐험하기 위해 나섰어요. 첫 방문지는 신선한 과일부터 수공예품까지 다양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즐비한 번화한 시장이었어요. 길거리 음식에 맛있는 향기가 가득했는데 매콤한 떡볶이, 고소한 만두, 달콤한 떡볶이와 같은 음식들이 그 예였어요. 저는 한 상점 앞에서 친절한 상인이 현지 간식을 맛보라고 권해주시는 모습을 기억해요. 그분의 미소는 음식만큼이나 따뜻했고 저는 그분과 그분이 대표하는 전통에 깊은 동화되는 것을 느꼈어요. 저희는 그 후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숨겨진 정원과 전통 찻집으로 들어갔어요. 한 찻집에서 저는 푹신한 쿠션에 앉아 한 어르신께서 옛 서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이야기들은 한때 도시가 고요하고 삶이 천천히 흘러갔던 시절을 생생하게 그려주었어요. 어르신의 한마디 한마디가 한국 거리에 스며든 깊은 역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사쿠라 씨께서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성취 중 하나인 기술과 함께 전통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처럼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어우러진 점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도시를 거닐며 고대 궁궐이 우뚝 선 현대 고층 빌딩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전통시장이 현대 쇼핑객들의 에너지로 분주한 모습을 직접 보며 그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경이로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역사, 문화, 혁신이 어우러진 생생한 테피스트리와 같았어요. 공항에서 맞이해준 따뜻한 얼굴들부터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들은 옛날의 이야기까지 모든 경험이 숨겨진 생명력과 열정으로 가득 찬 세계를 발견한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예전에 읽었던 예언이 조금씩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작은 나라라도 세상의 중심처럼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본 모든 것과 느낀 감정에 대해 생각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기 시작했고 서울의 분주한 소리들은 점차 잔잔한 허밍으로 변해갔어요. 저는 마치 놀라운 여정의 시작에 서 있는 듯한 영감을 받았고 도시의 이 여정이 제 세계관을 바꿔놓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오늘 밤 호텔 방에서 이 글을 쓰며 저는 내일이 가져다줄 새로운 경험에 대해 기대와 설렘을 느끼고 있어요. 한국은 이미 제게 많은 것을 보여주었고 앞으로도 발견해야 할 경이로움이 무수히 많을 거라고 확신해요. 이 모험의 모든 세부 사항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제 한국의 심장을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점점 더 마법 같은 경험으로 다가올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다른 발견의 날을 기대하며 기분 좋게 일어났어요. 가벼운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사쿠라 씨께서 호텔 밖에서 환하게 웃으며 만나주셨어요. 오늘은 한국의 가장 유명한 역사 유적지를 탐방할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설렘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모든 오래된 건물과 고대의 돌들 뒤에 왕과 왕비, 그리고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싸웠던 전사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희의 첫 방문지는 수세기 동안 우뚝 선 웅장한 궁궐이었어요. 큰 나무 문을 통과하며 걸을 때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선 기분이 들었어요. 궁궐은 넓었고 높고 붉은 벽과 우아하게 하늘을 향해 곡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지붕이 인상적이었어요. 사쿠라 씨께서는 이 궁궐이 한때 강력한 왕과 왕비의 거처였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궁궐에서의 일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왕실이 의식을 진행하고 축제를 즐기며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궁궐 내부의 모든 방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긴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궁정 음악의 소리와 국정을 논의하던 현명한 대신들의 목소리를 상상했어요. 마치 광택나는 바닥과 정교하게 새겨진 나무 문에 역사의 흔적이 비치는 듯했어요. 특히 한 방은 오래된 그림들과 용감한 전사들의 동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쿠라 씨께서는 이 전사들이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왕국을 지켜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의 용기와 단결력은 여러 세대에 걸쳐 기억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소중한 비밀처럼 전해졌어요. 궁궐을 떠난 후 저희는 조용하고 푸른 지역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사찰로 향했어요. 사찰은 궁궐보다 훨씬 작았지만 깊은 평화와 지혜가 느껴졌어요. 사찰로 이어지는 돌길을 걸으며 근처 분수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물소리와 바람에 살랑거리는 나뭇잎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곳이었고 모든 소리가 과거로부터 속삭임처럼 들렸어요. 사찰 내부는 시원했고 향의 기운이 가득했어요. 저는 나무 벤치에 조용히 앉아 사쿠라 씨께서 사찰벽에 새겨진 정교한 조각들을 가리켜 주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 조각들은 옛 영웅들과 한때 명상하며 인생, 용기, 그리고 조화를 가르쳤던 현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사쿠라 씨께서는 이 교훈들이 한국 사람들이 수많은 도전에 맞설 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오래전 외국 군대의 위협이 다가왔을 때도 한국 사람들은 지혜로운 아이디어와 단합으로 자신의 땅을 지켜냈어요. 특히 한 이야기는 저를 매료시켰어요. 사쿠라 씨께서는 한때 대규모 외국 군대가 한국을 침략했던 때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침략자들은 강력했고 수적으로도 많았으며 한국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어요. 하지만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한국 사람들은 지혜와 단합으로 맞섰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조직하고 현명한 전략을 세우며 용감하게 땅을 지키기 위해 싸웠어요. 저는 그 엄청난 역경에 맞서 용기와 결연함을 발휘했던 모습을 상상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비록 한국의 규모는 작을지라도 그 정신은 강하고 굳건하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이러한 역사 유적지를 걸으며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캐나다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단지 기술과 비즈니스에 집중하는 현대 국가로만 여겼지만 이곳에서 저는 한국이 풍부하고 자랑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사람들이 명예, 용기, 그리고 지혜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던 시절의 증거들을 보았어요. 모든 건물과 돌, 그리고 모든 이야기는 한국을 수세기 동안 이끌어온 강한 정신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하루가 지날수록 저는 이 역사에 더 깊이 연결된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지만 제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공유했던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분들은 서로를 아끼고 함께 일하며 옳은 일을 위해 싸웠어요. 그들의 행동과 희생은 지금 제가 탐방하는 현대 한국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어요. 역사는 단순히 날짜와 사실만이 아니라 살아 숨쉬며 사랑하고 꿈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투어를 마치기 전에 사쿠라 씨께서 저를 궁궐 근처의 작은 박물관으로 모셔다 주셨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유물들이 정성스럽게 전시되어 있었고 각 유물마다 나름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는 손에 오래되고 다른 동전을 쥐어보며 수세기 동안 얼마나 많은 손길을 거쳤을지 상상했어요. 박물관의 모든 물건은 한국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 같았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기대 이상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과 혁신으로 유명한 현대 국가만이 아니라 역사와 용기 깊은 지혜가 깃든 땅임을 깨달았어요. 옛 영웅들과 현명한 지도자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안겨주었어요. 저는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은 그 크기가 아니라 국민들의 정신과 결단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박물관 박벤치에 앉아 해가 저물어갈 때 저는 오늘 본 모든 것과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오래된 궁궐, 평화로운 사찰, 그리고 감동적인 박물관이 모두 저에게 회복력과 단합에 관한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었어요. 저는 이 교훈들이 평생 제 마음속에 남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시작한 멋진 여정의 일부임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맑은 오후였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호텔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연구 노트를 열심히 작성하던 중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보고 배우신 모든 흥미로운 것들에 대해 정말 신나고 그것들을 기록하고 싶어 했어요. 갑자기 머리 한쪽에 이상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둔한 아픔이었는데 몇 분 안에 통증이 점점 날카로워지더니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어지럽고 혼란스러웠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빨리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캐나다 병원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그곳에서는 절차가 느리고 답답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저는 긴 대기 시간과 높은 비용에 대한 걱정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러던 중 두려움이 커지던 순간 다정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의 고통을 알아차린 현지 행인이었어요. 다정한 마음으로 그 낯선 분은 저를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해 주셨어요. 저는 이 낯선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몇 분 만에 저는 밝고 현대적인 구급차 안에 있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은 순조로웠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에는 활기와 에너지가 넘쳤어요. 저는 도시를 빠르게 지나면서 긴장과 동시에 희망을 느꼈어요. 구급차는 곧 서울 최고의 병원 중 한 곳 앞에 도착했어요. 그 건물은 크고 인상적이며 따뜻하면서도 첨단 기술을 갖춘 모습이었어요.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의사와 간호사팀이 즉시 상황을 파악해 주셨어요. 그분들은 차분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절차의 각 단계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한 간호사분은 제 손을 잡으며 안심하세요. 저희가 잘 돌봐드릴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제 두려움이 조금씩 가시기 시작했어요. 이 병원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최첨단 기계들과 깨끗하고 밝은 복도들이 가득했어요. 의사분들은 신속하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세심하게 움직이셨어요. 저는 제 생체 신호를 확인하는 여러 기계에 연결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모든 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각 단계마다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의사분들은 제 증상이 심각하지만 즉각적인 치료를 받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놀랐어요. 몇 분 만에 검사들이 완료되었고 결과도 거의 즉시 나왔어요. 저는 집에서 들었던 몇 시간 또는 며칠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와는 달리 이 현대적인 병원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치료 비용도 매우 낮았고 치료의 질은 탁월했어요. 치료 과정 내내 저는 진심으로 보살핌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의사와 간호사분들은 전문적인 실력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들은 다정하게 제 통증에 대해 물어보시고 각 검사가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 의사분은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반응하고 있지만 곧 기분이 좋아지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간단하고 다정한 말씀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저는 안전한 곳에 있다는 믿음에 조금씩 마음을 놓기 시작했어요. 초기 검사가 끝난 후 저를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조용한 방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 방은 부드러운 조명과 편안한 침대가 있는 평화로운 공간이었어요. 큰 창문을 통해 병원 정원이 보였어요. 정원에는 푸른 나무와 다채로운 꽃들이 가득해 분주한 도시. 한복판에 숨겨진 작은 자연의 한 조각처럼 느껴졌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이 현대적인 병원이 단지 첨단 기계와 빠른 절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과 보살핌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마음의 평화를 느꼈어요. 간호사분들은 계속해서 미소와 다정한 말투로 저를 확인해 주셨어요. 따뜻한 차 한 잔과 편안함을 더해줄 작은 담요까지 챙겨주셨어요. 방에 들어올 때마다 저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안심을 주셨어요. 그분들의 협력과 세심한 배려를 통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똑똑한 기술과 깊은 인간애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휴식을 취하며 저는 이 경험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 보았어요. 캐나다에서는 긴 대기 시간과 때로는 차가운 환자 대우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순간이 따뜻함과 효율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은 문제의 크기에 상관없이 국민을 진심으로 돌보는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경험은 기적 같았어요. 이것은 한국이 건강과 복지에 헌신하고 있다는 진정한 증거였어요. 의사분들이 다시 제 상태를 확인하러 오셨을 때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고 제 상태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받은 보살핌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그날 저는 돌봄과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 귀중한 교훈을 얻었어요. 이것은 단지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에게 보여지는 다정함과 존중에 관한 것이었어요. 태어날 때쯤이면 머리의 욱신거림은 사라졌고 어지러움도 가라앉았어요. 저는 한국 의료 기적에 대해 새롭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병원을 떠났어요. 이 경험은 기술과 따뜻한 마음이 함께 작용할 때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한 나라가 진심으로 국민을 돌본다면 가장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따뜻하고 치유하는 손길로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받고 희망을 느꼈어요. 그날 병원에서의 경험은 제 세계관을 바꾸어 놓았어요. 그것은 때때로 기적이란 마법이나 운명이 아니라 헌신적인 사람들의 노력과 다정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한국에서의 여정을 계속했고 이 놀라운 나라의 멋진 이야기들을 더 많이 배우고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병원에서 무서운 날을 극복한 후 저는 한국에 대해 새롭게 에너지가 솟고 호기심이 가득해졌어요. 저는 이 놀라운 나라가 자랑스러운 풍부한 과거뿐만 아니라 현대 기술과 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것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노트북을 손에 들고 가슴 가득 설렘을 안고 저는 한국의 수많은 현대적 성과들을 탐방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놀라운 인공지능 AI 연구센터였어요. 건물 자체가 미래지향적이었고 햇빛 아래 반짝이는 유리벽과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가 가득한 로비가 인상적이었어요. 내부에서는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첨단 컴퓨터와 함께 열심히 협력하며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센터를 거닐며 사람들이 한 첨단 연구실에서 다른 연구실로 옮겨 다니며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열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마치 모든 방이 창의력과 팀워크로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특히 한 방에서 저는 눈길을 사로잡는 AI 시스템을 보았어요. 이 시스템은 과거의 사건들 폭풍, 지진, 홍수 같은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비상 상황에서 취해야 할 최선의 행동을 제시하도록 설계되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시스템이 차트와 숫자들을 빠르게 분석하는 모습이 마치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마치 미래를 예측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초지능 컴퓨터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과학자분들은 이 AI를 사용하여 자연재해에 대해 조기에 경고할 수 있고 모든 이들이 미리 대비하여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이 복잡한 아이디어들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비록 기술은 매우 첨단이었지만 연구자분들은 평이한 언어와 쉬운 예시들을 사용하여 그 작동 방식을 보여주셨어요. 마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친구들끼리의 대화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에서는 기술이 차갑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 저는 대형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어요. 반도체는 거의 모든 컴퓨터와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작은 부품이에요. 공장에 들어서는 것은 정밀함과 집중력이 넘치는 세계의 발을 들여놓는 것과 같았어요. 공장은 거대했고 기계들이 줄지어 배치되어 있었으며 깨끗한 유니폼을 입은 노동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는 기계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이 작은 부품들이 현대기기의 심장이 되는 과정을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보았어요.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큰 스크린으로 공정 상황을 관찰하고 있던 중 갑자기 한 기계가 멈춰버렸어요. 스크린이 깜빡이며 검게 변했고 노동자들 사이에 걱정의 물결이 퍼졌어요. 모두가 뭔가 잘못됐음을 알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당황하기보다는 연구원들은 신속하게 기계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젊은 분이든 연세가 있으신 분이든 긴박한 상황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어요. 그들은 차분하게 이야기하며 서로 도우며 기계의 시스템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순식간 약 15분 정도 지나자 기계는 고쳐졌고 공정은 아무런 차질 없이 재개되었어요. 이 공장에서의 그 순간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집단 지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어요. 이 빠르고 첨단의 환경 속에서 한국의 진정한 강점이 드러났어요. 바로 사람들은 언제나 큰 가족처럼 서로 도우며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지식을 나누고 서로를 지원함으로써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젊은 연구자들과 선생님들로 이루어진 작은 모임에 참여할 기회를 가졌어요. 우리는 한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아늑한 방에 모였고 분위기는 편안하고 다정했어요. 방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모두가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며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렀어요. 젊은 연구자들 중 몇 분은 고대의 지혜와 현대 기술을 결합하여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열쇠라고 믿고 있었어요. 저는 한 선생님께서 우리는 거대한 테피스트리의 실과 같아요. 우리 각자가 사회라는 직물에 자신만의 색과 힘을 더해주고 있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 말씀이 참 아름다웠고 저도 깊이 공감했어요. 바로 그 순간 예전에 읽었던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은 역사와 현대가 만나는 나라, 과거의 교훈이 미래를 위한 혁신적 해결책에 영감을 주는 곳임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제 방의 작은 램프 불빛 아래 앉아 오늘 경험한 모든 것을 곱씹어 보았어요. 똑똑한 AI 연구센터에서부터 분주한 반도체 공장,
그리고 젊은 마음들과의 진솔한 대화까지 저는 분명한 한 가지 패턴을 보았어요. 바로 한국인들은 서로를 깊이 아끼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오랜 전통과 현대 기술이 어우러진 그들의 집단 정신이 한국을 정말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에서의 매일이 협력과 창의력에 관한 귀중한 수업임을 깨달았어요. 눈을 감으며 저는 계속 배우고 계속 탐험하며 이 멋진 이야기들을 고국의 여러분과 나누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이 여정은 단순히 한 나라를 발견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기적을 직접 목격하는 것이었어요. 6달 동안 많은 친절하고 똑똑한 분들과 함께 탐험하고 배우며 일한 후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몇 가지 의심과 많은 질문을 안고 이곳에 왔지만 이제 저는 희망과 놀라운 에너지로 가득 찬 나라를 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함께하는 서울의 큰 회의에 초대받았어요. 저는 경험을 나누게 될 생각에 긴장되면서도 설렘이 가득했어요. 밝은 회의장에서 무대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씀드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의심을 안고 한국에 왔지만 지금은 희망과 영감을 안고 떠나고 있어요. 한국은 작고 별할 것 없는 나라가 아니라 역사와 기술, 그리고 다정함이 어우러져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제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고 제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들의 집중하는 얼굴들을 볼 수 있었어요. 여행 중 만난 다정한 분들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공항에서 반겨주신 따뜻한 미소,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분들의 다정한 말씀, 그리고 젊은 연구자부터 경험 많은 엔지니어까지 모두가 한 가족처럼 함께 일하는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AI 연구센터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첨단 컴퓨터를 사용해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모습을 설명했어요. 반도체 공장에서 한 기계가 고장나자 모두가 단 15분 만에 함께 모여 문제를 해결한 팀워크의 힘을 전해드렸어요. 말씀을 하시면서 제 여행을 잊지 못할 순간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평화로운 사찰과 고대 궁궐에서 한국의 풍부한 역사를 느꼈던 기억들이 떠올랐고 조용한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과거 이 땅을 지켰던 용감한 왕들과 현명한 여왕들, 그리고 용감한 전사들의 존재를 느꼈어요. 오래된 유물들이 옛 비밀을 속삭이는 박물관에서의 기억도 함께 나누었어요. 제가 전한 모든 이야기는 만난 분들의 따뜻함과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청중 분들도 제 이야기에 감동한 모습을 보실 수 있었어요. 한때 제 연구를 혹평했던 마이클 바우어 교수님도 그날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으셨어요. 그분은 혹독한 의견과 회의적인 시각으로 유명하셨지만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분의 눈빛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저의 말씀이 그분에게 닿아 서서히 비판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듯 했어요. 그것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는 순간이었어요. 제 여행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었어요. 한 나라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체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책과 뉴스 보도는 이야기의 일부만을 전할 뿐이었어요. 현장에서 매일 만나는 다정한 마음, 팀워크, 그리고 혁신의 정신이 한 나라를 특별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작아 보일 수 있는 나라도 멋진 이야기를 나눌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곳은 고대 전통과 현대 성취가 만나 독특한 문화와 발전을 이루는 곳이에요. 회의가 끝난 후 제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들은 한국의 경이로움을 제 눈으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학생, 선생님, 연구자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 밝은 새로운 세상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셨어요. 병원, 공장, 그리고 젊은 연구자와 선생님들과의 야간 토론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고 저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을 신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대답해 드렸어요. 토론토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제 경험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았어요.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계속 전했어요. 학교 커뮤니티 센터, 심지어 지역 TV에서도 강연을 하며 고대 궁궐, 현대 연구실, 그리고 제 친구가 된 분들의 미소가 담긴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분명 한국은 지도상의 한 점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가 손잡고 함께하는 활기찬 나라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어요. 한국은 제가 어디서 왔든 다정함과 팀워크,
그리고 문화에 대한 사랑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받았고, 만난 모든 분들이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은 국민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함과 단합은 제가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잊지 못할 교훈이 되었어요. 이제 토론토에 있는 제 서재에 앉아 사진과 노트를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있어요. 제 모험은 단순히 새로운 나라를 방문하는 것을 넘어 열린 마음, 이해,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의 힘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를 아낄 때 기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배웠어요. 고대 궁궐, 현대 기술, 그리고 다정한 사람들이 어우러진 한국은 그 진실의 완벽한 예였어요. 저는 모든 나라가 크기에 상관없이 세상에 독특한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한국에서의 제 여행은 열린 마음과 생각으로 세상을 더 밝고 희망찬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바로 이 믿음이 저를 매일 움직이게 하며 모든 사람이 함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미래에 대한 설렘을 안겨주고 있어요.